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2023학년도 리트 논술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는 꾸준히 논증적인 글쓰기를 연습한 수험생에게 대단히 유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1번 문제와 2번 문제 모두 다 유사한 형태, 지금까지의 기출문제와 대단히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례는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사례가 주어지긴 했으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사례를 적용하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빠짐없이 대답을 하고 사례의 정보 그리고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원하고 있는 논리들, 이것을 결합시켜서 서술하면 고득점이 충분한 답안이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식이었는데요. 거기 그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동일한 형태,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례를 좀 바꾸고 의견이 바뀌고 그리고 관점의 논리들이 좀 바뀌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대한 형태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두 교체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지원자가 많아졌을 때 사실 채점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점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익숙한 형태의 내용물을 바꾸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개년 동안의 기출문제와 유사 형태의 모의고사 답안 작성을 꾸준히 연습한 수험생들은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었고요. 그리고 15,000명의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좀 더 내가 논리적이고 사례 지향적으로 답안을 썼는가, 거기서 상대평가의 우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 대한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제는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론을 활용하여 A국 당국에 리오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5개 이상의 여론을 지지 혹은 반박하는 형태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 말에 따르자고 한다면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5개 이상의 여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론을 먼저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 구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수험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례는 환경보호 목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신기술, 이것에다가 가상화폐 기술이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상화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환경보호 목적이라는 점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환경보호 목적의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널리 확산시킬 생각으로 가상화폐 기술을 결합시킨 것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환경보호 목적의 에너지 신기술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환경보호 목적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것이 돈이 되니까 비만 인구, 내가 좀 더 뭔가를 많이 먹어서 배설물이 더 많이 나오면 그것으로 에너지 신기술이 더 에너지원을 더 얻을 수 있다. 그 에너지원을 뭘로 교체하면? 돈으로 교체하면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비만 인구가 오히려 증가해버렸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신기술이 인간의 배설물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먹으면 이라는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비만 인구가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목적에 반하는 형태가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을 좀 더 서포트를 잘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기술을 결합시킨 것인데, 그 가상화폐로 인해서 오히려 법정화폐의 불안정성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무슨 문제냐면 환경보호 목적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사라졌냐면 경제를 위한 경제 안정성이 사라지게 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냐면 총량 제한의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5개 이상의 여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론이 10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개, 10개. 근데 여기를 보시면 5개 이상의 여론을 지지 혹은 반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냐면 이 10개의 여론이 5개는 지지하는 여론, 그 다음에 5개는 반박하는 여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서 논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번, 3번이 서로 대응하는 논리, 지지와 반박으로 대응하는 논리, 2번하고 6번이 대응하는 논리,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셨으면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지는 않은,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과 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사례 1과 2에서 공통되는 논점을 제시한 후에 관점을 활용해서 B, C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유사점과 차이점이 쓰기가 쉽기 때문에 1200자의 그 분량 제한에서 여기를 너무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2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통되는 논점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관점을 활용해서 B와 C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야 될 게 3가지나 됩니다. 공통되는 논점 먼저 제시하셔야 되고 그 공통되는 논점에 연결되는 형태로 B의 주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C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분량 배분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자면 저 같으면 1200자의 분량 제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300자 여기에 900자를 주는 형태로 해서 이쪽이 아무래도 점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분량 제한을 많이 두셨던 분들 여기다 분량 배분을 좀 더 많이 하셨던 학생들이 좀 더 고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자면 사례 1은 보상금 지급은 했어요. 그러나 흠결이 있는 보상금 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가스 공급 기지라서 10만 가구의 가스 공급에 지장을 일으키는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고요.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중계탑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사용권이나 손실보상은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이 사람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중계탑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나서 관점이 4개가 제시되었는데 신의 측의 원칙을 적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판례를 사례로 사용한 문제인데요. 이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변전소 그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제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요. 변전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 이 변전소를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변전소를 철거할 경우에는 10만 가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변전소 부지를 이제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의 어떤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로라 그러죠. 송신을 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가 송신하고 수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선로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것은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재산권 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측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신의 측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 정도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판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 개념들을 이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관점 2에 나와 있는 소유권 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관점 2는 해당 사례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다 철거해라, 다 필요 없다, 그 사람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신의 측의 원칙이 굉장히 좀 그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관점 2는 제가 추천해드리기 어렵고요. 관점 3이 가장 적절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판례의 기본적인 논리가 관점 3이라서 그렇고요. 그 외에도 다른 관점들도 사례 해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점 2를 제외하고 관점 1과 3과 4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례 1과 사례 2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리트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때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트 점수와 학점 영어 성적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고민하지 말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수험생에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최종 합격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리트 언어의 추리논증, 논술을 내가 어느 형태로 지금 시험을 보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해보실 필요가 있고 나의 영어 성적과 학점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정확한 상황에 맞춰서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나와 경쟁자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갖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목을 매달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포스트 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될 겁니다. 가능성 있는 리트 점수라면 올해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자는 많고요. 리트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험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로스쿨 입시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스트리트 완주를 반드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노력은 내년의 점수 향상 그리고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트 논술 총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